차렷. 우리 선생님께 인사. 자, 예, 한 주 또 편안하셨나요? 이번 주 수업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쉬어야죠. 추석 연휴. 그래서 오늘은 한 주 쉬는 동안에 숙제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를 한 수씩 써서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든지, 시를 도저히 내가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상이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제 시를 올려드릴 때 보면 밑에 오늘의 일상이라 해서 이제 시상에 관련된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그 중에서 제가 잘 된 것은 제가 이제 오원절구로 한번 옮겨드릴 의향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아버님이 95세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한시를 썼다고 이렇게 그 원고지를 가져온 거예요. 상당한 분량인데 그것을 나한테 이제 그 교정을 해서 책으로 내고 싶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가 아닌 거예요. 글자 수는 맞아. 5원 해서 그 4, 5, 20, 20글자. 그 다음에 7원 해가지고서는 4, 7은 28, 28글자. 제목도 쓰고, 그래서 시의 모양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운을 하나도 안 맞췄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잘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만약에 책으로 내려면 내가 거의 창작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본 저기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95세나 되니까 굉장히 나름 이제 평소 일상을 자기 나름대로 기록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시의 형태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작이 되니까 내가 손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내가 친한 친구인데 더군다나 95세나 된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참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솔직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건 시 모양은 시같이 보이지만 시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꼴을 갖추려면 고시 형태로 평칙은 안 맞추더라도 운이라도 맞췄다든지 그럼 내가 몇 글자 걸쳐서 고시 형태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운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의미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손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중한 사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반장 선생님이 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그것도 운을 안 맞추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의 스님들이 이제 그 오도송을 했다든지 시를 졌든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나한테 보여준다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운을 아셔요. 그분들은 평칙은 못 맞춰도 운은 맞춰서 지시니까 그런 건 참 좋더라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운도 아예 안 맞추면 이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우리가 대학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5원 절구만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하면서 7원 절구, 5원 율시, 7원 율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하게 되면 장편. 이제 장편이라 해서 이제 그걸 배율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7원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한 20구, 몇 구, 길게 쭉 이렇게 길게 질 수도 있어요. 5원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를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주 쉬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를 지시고, 만약에 시를 도저히 못 짓겠다 그러면 그 시상이라도 이렇게 써서, 그럼 제가 그중에 시상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수라도 이렇게 시로 한번 옮겨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대학에서 사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많이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가는 것이
성의장 전 6장 성의장 일부부터 그러잖아. 이제 성의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취급 평천하 그렇게 나가는, 거기는 크게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지금까지 한 것 같이 착간이 있고 또는 뭐 거기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논어맹자 그 나가듯이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나가니까 이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청송이 오유인, 여기서 오유인야라 읽으면 안 되죠. 오유인야나 이렇게 읽어야 한다겠죠. 오유인야나 비랴사무송 온저하시니 무정자불득진계사는 대외민진이 자의지본인내라. 여인은 불이여인야라 정은시랴라. 인부자지연하야 이연성인이 능사무실지엔으로 불감진기 호탄제사는 개아지 명덕이 기명하야 자연유의 외복민지심제라. 고로송불대청이 자무야라. 과로차은하면 가이지 본말지 손의래라. 우는 전제사장이니 석본말하네라. 차장은 구본에 오제 지으신하루네라. 자의지본 정자활윤문야라. 차의지제 지아내라. 자구지상의 표류골문나니 자특기교르해라. 우는 천재오장이니 계속경물치지지의 금망의라. 차장은 구본에 통하장하야 오제 경문지하루내라. 간상절치 정자지의하야 이부지활소의 치제제 경물자는 온역치 오지, 여기도 오지지를 붙이셔야겠죠. 온역치 오지진된 재증물이 공길이야라. 개인심재령이 막불유지요 이전하지물이 막불유리온마는 유어리에 유미근고로 기지유불제냐니 시이로 대학시교에 필사학자로 즉범천하지물하야 막불인기 이제지리에 이궁제하야 이거지옥에 그가나니 지어용력제구일조의 화련관통언즉 증물제 표리종조 무불도이 오심제 전체 대용이 무불명의리니
좌의 물교액이며 좌의 지지지아내라. 소의 성기의 자는 무작위 아니 여호악죄하며 요호색이 차지의 자교이니 고로 군자는 필신기도에게 내라. 이 필신기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수업하면서 이 구절이 나올 거예요. 성기의 자는 자수지수야라. 무자는 금지제사라. 자기의 운자는 지우이선이 거하기 심지소발이 미세야라. 겸은 괴하며 조에게하라. 독자는 인소불제에 기소독지제제하라. 언역자 수자지의 선이 거기약즉 당시룡기력이 금지기 자기하야. 사기 오악즉 여호악죄하고 호선즉 여호세가야. 개무결거에 급필득제하야. 이자 괴족에게요 불가도 차이 순회에 의했냐라. 연기 시렵을 시리 개유타인 소불급제에 기독제제자라고로 빌근제요 자하야 이심기계연해라.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그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문법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문법은 끝난다 했죠. 오늘은 일단 뭐냐면 한자를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짓잖아요. 문장을 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한자는 애초에 글씨 한자가 하나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글씨 한자만 가지고는 내가 뜻하는 뜻을 다 담지를 못하니까 글자를 2글자, 3글자, 4글자씩 이렇게 글자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뜻을 갖고 있는 단어. 그럴 때 그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우리가 한시를 짓거나 문장을 질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질 때. 근래 이제 우리 한의진에서 아주 좋은 것 중에 좋게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짓기를 하더라고요. 호짓기. 그런데 호를 짓고 할 때는 옛날에는 서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체적으로 호는 옛날엔 자연스럽게 발생했어요. 예컨대 이제 선생님이 저기 부여 고부실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을 직접 지칭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모여서 고부실 선생님, 우리 고부실 선생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자연히 곡부 아무개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 곡부가 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관찰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상대방을 지칭할 때 그 마을을 직접 지칭해버려요. 그게 호가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호에는 일반적인 지명을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향 마을에 상징적인 어떤 바위가 있다든지 뭐 중요한 뭐가 있다든지 그런 걸 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따서 호를 짓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호를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는 가능하면 좋은 뜻을 담아야 돼. 그 다음에 부르기 좋아야 돼.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호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호를 지어준 사람이 이 호에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어서 내가 호를 지어주는데 이 호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호를 자주 여러 사람들이 부르게 되고 호칭을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발전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건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걸 호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기문을 반드시 써줘요. 옛날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지어주면서 호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뭐 이런 존경할 만한 분들이 해주면 좋고, 친구들이 해주기도 해요. 친구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호를 쓰고 나면 이제 호기를 지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주고, 그럴 때 그런 문장을 지을 때 사실은 이 단어의 짜임 5가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런 문장 구성이 잘 안 돼. 그럼 물리가 안 맞아. 시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지을 때도 기본적인 물리에 맞아야 돼요. 시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특징이 도치법이 아주 자유롭게 활용이 돼요. 일반 문장에서는 도치법을 쓰면 헷갈린다 그러면 가능하면 안 써주는 게 좋아요. 읽는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시에서는 표현상 도치법을 막 씁니다. 순서를 바꿔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단어의 짜임이에요. 문법에서. 이 5가지 중에 첫째가 이제 주술관계. 주술은 뭐냐면 단어를 만들 때 맨 앞에 글자는 주어 역할을 하고 뒤에 글자는 서술어 역할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문장의 4가지 형식을 배워요. 영어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는 5형식 문장을 배우잖아요. 근데 한문은 4형식밖에 없어요. 4개의 형식. 그 중에서 가장 제1형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주어 더하기 서술어 관계. 이게 문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짜임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자왈 하면 자는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공자. 가로왈자는 말씀하시다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왈이 그게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그게 자라고 하는 것이 공자, 공부자를 뜻하는 거고, 그럼 그게 주어예요. 왈은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데로 만약에 단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어로 쓰이는 주술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몰 같은 거 있잖아요. 일몰은 해가 지다잖아요. 또 달이 뜨다는 뭐라고 그래요? 월출, 달이 뜨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술관계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부도 있죠.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줄부자에 하늘 천자에다 줄부자. 하늘이 주다. 하늘이 부여한 것.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 천자가 하늘이, 우리가 주어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국어에서 주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는, 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그건 주어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럴 때에 그런 관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목관계.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입니다. 이건 서술어. 앞에는 서술어가 붙고 뒤에는 목적어가 붙어요. 우리 국어는 거꾸로죠. 우리 국어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와. 우리 국어 우라랄타이어 계통, 우리 한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만주어, 몽고어 이런 우라랄타이어 계통의 언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와. 근데 한문이나 영어는 거꾸로예요.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 우리 국어하고 풀이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준법이란 말 많이 쓰죠. 따를 준자에다 법법자예요. 법을 따르다. 뒤거부터 하잖아요. 법을 따르다. 뒤거부터 해. 그러면 계몽. 이건 10개자에다가 어리석을 몽자예요. 어리석음을 열어주다. 이거잖아요. 어리석음을 열다. 계몽이라.
발권, 이건 뭐예요? 발행할 발자에다가 이건 증권권자예요. 증서권자예요. 증서를 발행하다. 그래서 목적어는 어떤 조사가 붙죠? 을, 를, 에게 이런 것이 붙으면 그게 목적격 조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술목관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술보관계, 이거 중에서 제일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이 술보관계더라고요. 보는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서술어만 가지고 그 서술어의 뜻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뒤에다가 그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한 글자 더 붙이는 거예요. 그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학,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 하면 도대체 어디 들어간, 야 들어갔어 친구한테, 야 들어갔어 그럼 반문할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갔어, 뭐하러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들어갔어, 이것이 바로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들어갔다는 말을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하는데, 여기 입학하면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다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립자만 가지고 뜻이 안 통하니까 배우락자를 덧붙여가지고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수상, 이건 뭐예요? 평상상자잖아요. 옛날에는 그 한문에서 심상이라는 말만 있어, 보통. 옛날 초등학교는 뭐라고 그래? 일제시대에 심상소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심상소학교는 보통소학교라는 뜻이 보통. 이게 우리 지금 그 충청권에서는 보통 고등학교가 어디 있었죠? 공주 고보가 있었잖아요. 고보는 4년제. 근데 이제 4년제는 뭐냐면 졸업하고서 대학교를 못 들어가. 근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중학교예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5년제. 충청도 쪽에서는 5년제 유일한 중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지금 대전고등학교. 거기는 5년제. 거기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는데 고보를 졸업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대학 가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인들만 고보를 가. 일본인들은 중학교를 가고. 걔들은 5년제 맞추면 대학을 가는데 우리는 못 가요. 다시 오늘날 같이 재수하듯이 공부를 해서 그 점수를 따야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심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럴 때 여기 상자가 그게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건 다룰 숫자죠. 보통과 다르다고. 다르긴 다른데 보통과 다르다고. 이거 보충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식관계죠. 수식은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자, 그럴 때 명사류 수식과 동사류 수식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 보면 창천하면 우리가 푸른 하늘을 얘기할 때 창천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시에서는 청천이란 말, 푸를 청자에다 하늘천, 푸를 창자에다 하늘천,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창천을 썼는데,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면 푸른 하늘이에요. 보통은 여기 보면은 뒤에 명사가 붙으면 여기는 형용사가 보통 붙지요. 형용사로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수식어예요. 그럴 경우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를. 그러니까 명사 수식과 동사 수식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식 관계는. 그래서 서행, 차를 서행해야지 할 때 서자는 행자는, 여기 보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 서서히 행하라고. 그럴 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뒤에 있는 비수식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단어를 만드는 게 이제 수식관계입니다. 수식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렬관계. 병렬은 우리가 한자에서 아주 많이 쓰죠. 단어를 만들 때. 부부, 남편과 아내. 형제, 형과 동생. 자매, 언니와 동생. 그게 다 병렬관계예요. 같은 수준의 글자를 나란히 병렬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병렬관계. 병렬관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5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 수식관계, 병렬관계. 이 5개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를 짓거나 문장을 질 때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를 짓거나 문장을 질 때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쓰면은 고음의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가능하면 옛날 어른들이 쓰던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짓고 한시를 쳐야 잘 졌다고 그래. 그러지 않고 요즘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옛날 어른들이 안 썼던 요즘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쓰던,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을 경우는 써야죠. 어떻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써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쓰지만, 그렇지만 같은 뜻의 옛날 그런 어투가 있으면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제 전 6장 성의장입니다. 성의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의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석에서 나왔어요. 자수지 수. 스스로 자기를 닦는 첫 번째 머리가 성의장부터 나간다 그랬죠. 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구절은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구절. 자, 이거 봅시다. 요건 한가할 한자죠. 한가할 한자. 살 거자. 한과하면 이건 한가하게, 다른 특별하게 바쁜 일 없이 한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위자죠. 못못을 하다. 그 다음에 여기만 무소불지하면 이르지 아니할 바가 없다. 뭐 그러고 나서 견군자의 후자는 이건 통가자라고 그랬죠. 원래 디우자를 써야 하는데 이건 지우후자, 황후자를 썼어. 황후자. 근데 이런 경우는 디후자가 된다 해서 디후자하고 이 후자는 서로 통가자로 했어요. 통가자. 음만 같으면 그냥 서로 빌려 쓰는 것. 이건 겸연쩍을 암이라고 그랬죠. 아면하면 뭐냐면 뒤에 주석에 보면 소저 폐장지모 그랬어요. 뭔가 지금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운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운이 꺾여.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듯한 모양. 그런 것이 부끄러운 모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면이야, 아면. 겸연쩍은 모양이에요. 그래 이게 가릴 엄자입니다. 가릴 엄자. 그러면서 이거 드러낼 저자죠. 드러낼 저자. 현저하다. 그럴 때 드러낼 저자. 그러고 나서 이거 폐하고 간. 우리 지금 몸의 장기 중에서 허파하고 간을 말하는, 간장을 말합니다. 이건 더할 익자, 이익이라는 뜻이고. 그러고는 뭐, 이게 삼갈신자. 여기 아까 필신 기독이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여기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봅니다. 소인이. 자, 우리가 특히 논어를 하다 보면 소인과 군자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쓰지 않으면 그러면 책을 볼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소인은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은 소인과 군자를 구별하는 딱 하나의 글자가 있어요. 이롤리자, 이롤리자. 이롤리자를 자기한테만 적용을 해. 나만 이롭고, 나만 편하고, 편한 것도 그게 이롤리로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편하다는 건 나만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롤리자를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그건 소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롤리자가 공평할 공자 쪽으로 가면은 그건 군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 공동으로. 그러면 그게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인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나만 편하고 나만 좋자고 개인적인 사람이 굉장히 지극히. 소인이 한가하게 거처할 때에 선하지 아니한 일을 해. 선하지 아니한 일을 하위자라 했잖아요.
선하지 아니한 일을 하는데 무서울지 이르지 아니할 바가 없다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짓이 없다. 못하는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내가 온갖 그냥 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군자를 본 이후에, 여기 소인하고 군자는 서로 대비적인 관계라고 했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군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임금 군자에다가 이 자자는 옛날에 벼슬 자자예요. 군자는 뭐냐면 임금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를 할 때 영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젠틀맨십을 얘기하잖아요. 젠틀맨십. 일본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요? 무사도를 얘기하잖아요. 칼 들고 얘기하면 무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한의진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선비정신 얘기하잖아요. 선비정신. 중국은 뭔 얘기를 해요? 중국은 군자지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를 해요. 그럴 때 여기 지금 군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학덕을 충분히 갖추어서 리더가 될 수 있거나 현재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학문과 덕행을 충분히 갖추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걸 군자라고 그래. 이게 소인하고는 반대 개념. 그런 군자를 본 후에, 그러면 여기 군자는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 앞에 경일장의 삼강령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명명덕이 된 사람이에요. 명명덕이 돼서 신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명덕이 돼서 신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군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군자를 봤어, 이 소인이 지멋대로 혼자는 하다가 군자를 떡하니 만났어. 그러고 나서는 겸연쩍어. 부끄러워. 그 군자를 본 다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불선을 가려. 지가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못된 짓거리 하다가 그런 명명덕이 되고 신민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군자를 딱 봤어. 그러고 나서 안 그렇지. 나도 군자같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 선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럼이라 했죠. 가리고 그 선을 드러내. 그 선은 뭐냐면 소인의 선이죠. 소인이 나도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 드러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못된 짓거리 하다가 군자를 떡 보더니 나도 당신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이렇게 선한 것을 한다고 그런 걸 드러내. 그러니 남들이, 이건 지금 관형격 조사예요. 남들의 나를 보는 것, 그런 뜻이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사람인 자는 나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뜻하는데 어떤 글자를 쓴다 했죠? 몸 기자나 몸 신자나 또는 나자나 나오자나 그런 걸 쓴다 했죠. 앞에서 지금 대명사 할 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봐. 그러니까 인하고 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몸 기자는 자기 자신.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이 그 폐하고 간을 보는 것, 그렇게 돼야. 연자는 그럴 연자예요. 그 자신의,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이죠. 이 사람의 폐와 간을 보는 것, 그런 것 같이. 그러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여기서 의자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우리가 단정을 뜻하는 평서문 종결어미로서 단정을 뜻하는 의자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의문사와 만날 때 의자는 반어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반어법.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유익함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르되 중에 성실하면, 성실하다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룰 성자, 여기 지금 성실할 성자죠. 이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중은 뭐냐? 중은 마음을 중으로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글을 지을 때, 시를 지을 때 자기의 마음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데 중이 나왔다. 그건 다 틀림없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기 개사죠. 마음에 성실하면, 거짓이 없다면, 형어에, 외모에 형,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형, 모양형, 그래. 외모에 나타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여기는 군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과 독행을 닫는 그런 군자들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을 삼가해야 한다. 뭘 삼가하느냐? 그 홀로를 삼가해야만 한다. 필자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신기독 못하면 군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안 볼 때는 똑같이 해야지. 남이 볼 때는 교통법규 신호등 남이 볼 때는 틀림없이 지키다가 남이 한번 쳐다보면 에이 휙 지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으면 지나고, 카메라가 있으면 안 지나고. 그건 이중적이라는 게,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필신기독이에요. 필신기독. 이건 뭐냐면 군자는 절대적인 도덕을 갖고 있지 상대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갖고서나 그걸 실천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남이 있으면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다. 맹자를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닭이 나 이웃집 닭이 자기 마당으로 계속 올 때마다 잡아먹어. 이웃집이 가만히 두고서요. 왜 남의 거 잡아먹느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막 훈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하루에 꼭 한 마리씩만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가 고쳐서 사흘에 한 마리씩만 잡아먹을게. 소인들은 그렇게 상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자들은 내가 잘못된 걸 아는 순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신기독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네, 선생님. 네. 인지시기가 예. 여기 책에는 인지시 이르되 따르되 이걸 제가 풀면서 이 책에는 지금 이르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책에 보면 책이 몽기가 아니라 이미 이자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필사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쇄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속활자본, 이런 것도 뭐냐면 이 기자를 구별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읽으면서 구별해야 돼. 몸기자인지 임의자인지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 글자를 여기 보면 원래 지금 하면 이게 몸기자잖아요. 임의자는 이렇게 반쯤 올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뱀사자는 이렇게 완전히 붙잖아요. 세 개가 거의 구별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책에는 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인쇄본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책을 전부 필사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못 사요. 그럼 책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책을 빌려다가 전부 필사해가지고 자기 책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필사하는 과정에 잘못 쓰여있는, 전사 과정에 잘못된 글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런 필사본만 나면 고생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소인이 한가히 거처할 때에 착하지 아니한 일을 하는데 이르지 아니할 바가 없다가 군자를 본 뒤에 겸연쩍게도 그 선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고 그 선함을 드러내나니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그 폐와 간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이르되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성실하면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거는 앞에서 한거 나왔죠. 한가할 한자. 이 한자가 일반적으로 한자는 저렇게 써야 돼요. 이 한자가 한가할 한자가 이렇게 써야 돼. 가로로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한자도 많이 쓰잖아요.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하다 보면 시 같은 데서 이 두 글자가 나왔을 때 요거는 분명히 한가할 한자. 이게 나오면 이게 지금 막을 한자인지 봐야 돼. 울타리 한. 울타리 한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게. 그래서 그냥 그것을 한가하다는 의미로 번역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 같은 데에서 이게 한가할 한자인가 울타리 한자인가 그걸 잘 봐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한가할 한자를 썼죠. 한거는 독처라 홀로 거처한 것이다. 아면이죠. 아면은 소저 폐장지모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아면은 아까 계면적을 암자라고 했잖아요. 아면하면 겸연쩍은 모습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는 뭐냐면 사그러든다, 줄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소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게 소자고 저자는 이게 꺾일 저자예요. 그러나 폐자는 이게 뭐냐면 엄폐한다는 거예요. 엄폐, 가린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게 감출장자예요. 창고장자로 쓰는 경우도 많죠, 이게.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겸연쩍은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상대방을 보더니 나의 기운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기운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운이 꺾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엄폐하고 감추는 그런 모양이에요. 숨기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 군자를 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지가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것은 말했어. 이것은 뭔 말이에요? 요 구절 전체죠. 요 구절 전체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이 나오면 주석에서 글자가 설명한 다음에 언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연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대문을 부연 설명했어. 뭐라고 부연 설명했느냐? 그대로 지금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소인이 한 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나왔어. 소인이 음으로는 속으로 그 말이죠. 음으로는 착하지 아니한 일을 했어. 속으로는 착하지 않은 일을 하고 양으로는 겉으로는 그 말이죠. 양으로는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좋냐면 바로 정말로 그런 뜻으로 하면 더 좋아요. 그럼 의미가 더 잘 통해. 바로 뭐냐면은 선의 마땅히 하는 것과 악을 마땅히 제거할 것을 알지 아니함이 없어. 이 뭐예요? 선한 일은 마땅히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소인들도 몰라서 그거 아는 게 아니고 소인들도 이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착한 일은 해야 돼, 이거 마땅히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다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다만 불능 능히 못해요.
무엇을 능히 못하느냐면 실제로 그 힘을 쓰는 것을 능히 못해요. 실제로 선을 해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지차이라,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일 뿐이다. 이 지경이 뭐예요 지금? 음으로 불선하는 거지. 음으로 혼자 있을 때 그냥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그러나 그 악을 가리고자 하되 마침내 가릴 수가 없어. 불가는 뭐뭐 할 수 없다 그랬죠. 가짜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 했잖아요. 졸자는 이게 마침내 졸자예요. 마침내 졸자. 마침내 가릴 수 없으면 거짓으로 선을 하고자 하면서 마침내 거짓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즉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군자가 이러이러한 소이다. 어떤 소이냐면 이것은 군자가 거듭 경계해서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해야 하는 소위 까닭이다. 다시 한번 하죠. 한거는 홀로 거처한다는 뜻이다. 아면은 줄어들고 꺾여 엄폐하고 그런다 가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소인이 속으로는 불선을 하고 양으로는 겉으로는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면 바로 선을 마땅히 해야 될 것과 악을 마땅히 제거할 것을 알지 아니함이 아니로되 다만 능히 실제로 그 힘을 쓰지 아니해서 그것으로서 이것에 이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악을 가리고자 하면서 마침내는 가릴 수 없으며 거짓으로 선을 하고자 하면서 마침내 속일 수 없다면은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군자가 거듭해서 경계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하는 소위 까닭이다. 뜻이 통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필신기독에 대해서 이제 증자가 이제 풀이한 거예요. 필신기독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부분에 마지막이 필신기독이 나오죠. 군자는 필신기독이라고. 그것을 이제 해야 하는 까닭을, 이유를 증자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증자가 말했다. 증자는 어떤 분이죠? 공자 제자 중에 공자의 도통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했죠. 증자는 공자 선생님이 증자, 삼아, 삼은, 노야라. 논어에 그렇게 나와. 삼위는 굉장히 노둔한 사람이다. 우리도 지금 학교에 생활기록부 보면 종합란 있잖아요. 선생님이 써주는 종합란. 그 선생님들은 사실 정확하게 쓰는데 요즘은 하도 뭐라 그러냐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서술해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요. 있는 그대로 써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증자는 바로 공자께서 얘는 좀 둔한 애야 이렇게 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공자의 도통을 이어받은 그런 대학자로 됐어요. 그 증자가 말한 거예요. 그 증자가 말씀하셨어. 열 눈이 보는 바하며 신목소시. 눈 10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째요? 함부로 행동 못하죠. 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 손가락 이렇게 다 열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문죠. 어문이 이게 어마름자 무섭다는 뜻이요. 아 무섭구나.
필신기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군자는 필신기독,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야 되는데, 삼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있어도 열 눈이 쳐다보는 것 같이, 열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면서 필신기독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증자 가라사대, 열 눈이 보는 바며 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니 그 엄헌저. 그것이 참 엄하다. 필신기독하는 그 이 신목소시 십수소지, 그것이 참 무섭구나,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인차하야. 인자는 이게 인용할 인자죠. 끌 인자. 인용하다. 차는 지시대명사예요. 요거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여기 지금 뭘 인용했냐면 증자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차는 증자 말씀이에요. 증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써있자는 개사,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서 상문의 뜻을 밝힌 것이다. 상문은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 필신기도. 그걸 밝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요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서 뭐냐면, 비록 유독지 중 극한이 홀로 있는 중간이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그 유심한 곳에 홀로 가만히 나 혼자 있어. 그런 중이라도 그 선악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가외지 심해라. 가히 두려워할 만해 심하도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심하다.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이것을 인용해서 그것으로서 상문의 뜻을, 상문은 필신기도, 그런 뜻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증자왈 요 말은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는데, 말하기를 비록 유독의 가운데라도 그 선악을 가리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가외지 심하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10분, 한 5분만 쉴까요? 아까 그랬으니까. 네, 5분만 화장실 필요하신 분 다녀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시를 지으시라고 이렇게 몇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미 다 지셨네. 다 한 수씩 지셨네.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창작하는 것이 없으면 이 공부가 오래 안 가요. 제가 강학 활동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해더라도 3년, 4년, 막 5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도 시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창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끝나면 그냥 끝이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시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뒤로도 다시 또 선생님 이거 뭐 이메일로라도 물어보고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성독하는 거하고 시 짓는 거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성독을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교회 가면 노래를 하고 절에 가면 연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소리로 낸다고 하는 행위가 사람의 인식 속에 심는 것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래는 안 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식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성독을 강조하는데 성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서나 진천에 있는 식파정을 탐방을 갔어요. 식파정. 저는 이제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 1년에 몇 번씩 탐방을 나가요. 정자를 나가면 이제 시판, 상량문, 기문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읽고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그래 현장에 나가면 또 정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풍 겸 김밥도 싸가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누가 있냐면 백곡 김득신이라는 분의 시가 있어요. 백곡이 어려서 천연두를 알았어요. 그래서 열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올 전따지 배우면은 금방 알아. 근데 이 양반은 고개만 돌리면 배운 거 잊어버려요. 고개만 돌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김시민 장군이에요. 진주성 싸움 김시민 장군. 그러니까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머리에 이제 엄청난 열을 받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격려했어.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돼. 그렇게 자꾸 격려해 주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 괴산에 가면 취묵당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어요. 취묵당. 그 취묵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독수기라고 하는 기문이 있어요. 독수기. 읽을 독자에다가 세말 숫자. 자기가 읽은 책을 몇 번 읽었는지를 거기다 써놨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백이열전을 자기는 1억 몇 번 읽었어요. 1억. 조선주 시대의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억이 아닙니다. 조선주에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러잖아요. 조선주 시대는 그렇게 않고 1, 10, 100, 1000만, 억.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읽었어요? 만약에 1억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10만 번이지, 10만 번. 그것만 읽은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우리 지금 배웠던 보망장 있잖아요. 대학 보망장 배웠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보망장. 보망장도 1만 번을 읽었어요. 보망장도 1만 번. 그렇게 해서 백곡 김득신이 39살에 진사시에 합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또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그냥 공부를 해. 그 취묵당이 바로 그 독서당이에요. 그러고 나서 59세에 대과에 급자해요. 59세에. 그러고 나서 정승크까지 올라가요. 참 인간 승리죠. 입지전적인 인물이 인간 승리. 그래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하는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행위가 성독입니다. 성독. 성독을 하면 백곡과 같은 거의 바보급이었던 것 같아. 배우고서나 고개만 돌리면 까먹어. 그런 사람도 그렇게 조선조 그 대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급제할 정도 공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나 이제 70 가까이 되고 그러면 어째 자꾸 까먹잖아요. 습관적으로 자꾸 성독해서 읽는 걸 해야 돼. 그러면 됩니다. 우리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이 시간. 자, 여기 보면은 요 구절은 서예전시에 가면은 서예전시 빠지는 웬만하면 있죠. 이 구절은 다 있어요. 덕윤신, 그다음에 부윤옥 덕윤신, 이것은 서예전시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한 구절은 있어. 이건 그만큼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예. 부유할 부자죠. 부유하다. 윤택할 윤자, 지복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살찔 반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편안할 반자로 쓰였어요. 이게 지금 6달월에다가 반반자 써서 살찌다의 의미가 몸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편안할 반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덕은 부유함은, 집안이 부유함은 가옥을 윤택하게 보이게 해요. 잘 사는 집 가보면 뭔지 모르게 번들을 하잖아요. 다 그거예요. 지금 부유함은 집이 윤택하고 덕 있는 사람은 몸이 윤택하게 보여. 덕 있는 사람은 거칠은 하지 않아. 덕 있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얼굴이 그냥 번질번질하고 그렇게 몸도 이렇게 옹성거리지 않고 몸도 쫙 펴지고 그러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 마음이 넓지근해. 마음을 넓게 써. 마음이 좁지 않고, 그 충청도 말로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은 우리가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질 않고 마음이 널찍은하고 몸은 편안해. 덕윤신이 되면 신광체반이 된다는 거예요. 덕으로 인해서 몸이 윤택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신광체반으로. 마음이 널찍은하면서 몸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하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하니라. 필성기의 해야 신광체반이 되고 그거의 결과로 덕윤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월곡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음악을 배울 때 그랬어요. 단소는 만들어야겠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단소대가 제일 어디가 좋으냐면 동학사 그 절 뒤에 있는 대나무를 제일로 쳐요. 단소대를. 그러면 이제 월곡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어스름할 때 스님들이 밥 먹을 때 지금 가서 배워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만약 스님한테 발각이 돼, 그러면 얼굴 딱 쳐다봐서 얼굴이 까칠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도학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도망쳐야 돼. 근데 스님 중에서도 얼굴이 반반하고 그러면 그냥 사정 얘기하면 봐줄 거다. 그게 덕윤신이 그거예요. 덕윤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반자에 대해 설명을 했죠. 편안할 한자에다 별서자. 편안하게 쫙 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서 몸은 이렇게 하나도 웅성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쫙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언자의 위치가 어디까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언자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성격이 달라요.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부유하면 능히 집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덕이 있으면 능히 몸을 윤택하게 한 거에 대해서 언을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언을 여기까지. 그러므로 마음이 괴작이 없으면 부끄러워할 괴자에다 부끄러울 짝짝. 자, 부끄러움을 뜻하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괴, 부끄러울 작, 뭐 해서 수도 없이 부끄러울 괴자가 많아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부끄러울 지자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한문에서 부끄러울 괴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맹자를 읽다 보면 맹자는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해요. 맹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수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에 뭐가 들어가요? 수오지심. 숫자가 그게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하면 미워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의리라는 거다. 그게 바로 도리요, 도리.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해. 그래, 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치를 가르치는 학문,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문. 유학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건 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요즘은 뻔뻔함을 가르치는 것 같아. 이 사회는 뻔뻔함을 가르쳐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울 숫자에 둘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광대 관평해가지고, 광대는 넓고도 크고 너그럽고도 편안해져서, 그래서 최상서태요. 몸이 항상 펴지면서도 이게 편안할 때, 우리가 태평스러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편안할 때자, 이게 클 때자가 아니고 그때는 편안할 때, 몸이 펴지고 편안해지라니 덕의, 이때는 관형격조사예요.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대개 선이 마음에 실제로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선한 행위가 마음에서, 이게 실제, 거짓이 아니고 실제, 그래가지고 밖에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드러나요?
덕윤신으로 드러난다고. 여기 지금 밖에 드러난다는 것은 형어회가 뭘 뜻하는 거예요? 덕윤신이요, 덕윤신.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 외모에 나타나. 그런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덕윤신, 여기 보면 부윤옥 덕윤신이야. 그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러므로 또 이것을 말해가지고 여기 이 차자가 뭘 가르칠까요? 여기 저 위에 있는 말, 요거 부윤옥 덕윤신 신광차반 요것을 말해가지고 그것으로써 그것을 맺은 것이다. 우리는 전의 육장이니 성의를 해석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의장이에요. 다시 여기 봅시다. 반은 편안하고 펴진 뜻이다. 부은즉슨 부유하면 능히 집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하고 덕이 있으면 능히 몸을 윤택한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넓고 크고 너그럽고 평화로워서 몸이 항상 펴지면서도 편안하나니 덕이 몸을 윤택한 자가 그러한 것이다. 대개 선이 마음에 진실돼 가지고 밖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또 이것을 말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맺은 것이다. 우리는 전의 육장이니 성의를 해석하니라.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건 이제 장하주입니다. 장하주. 성의장에 대한 장하주. 제가 이 주의 종류에 두주가 있고 장하주가 있고 집주가 있고 그런 걸 얘기했죠. 설명했죠. 요거는 지금 성의장, 전육장의 밑에 쓰여서 그리고 지금 성의장에 관해서 맺어지는 총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죠. 경에 말했다. 이 경은 어떤 경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은 뭘까요? 대학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경일장을 말하는 경일장. 경일장에서 말하고 있어. 경일장에서 말했어. 뭘 말했냐면 욕성기인된 선치기지하고 지지의성. 요건 지금 경일장에 나오잖아요. 고지용 명명도가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그 구절 있잖아요. 거기 하다 보면 거기 욕성기인된 선치기지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지유 이후 물격 이후 지지하고 지지유 의성이라는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 고지역 명명도가 천하자는 그 다음 구절에 요 구절이 또 나와요. 그 경일장에 있는 말을 여기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느라고 와를 썼고. 그래서 경일장에 말했다. 그 뜻을 성실하게 갖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알을 지극히 극진히 한다 이렇게 했고 또 말하기를 알미 이르는 뒤에 뜻이 성실해진다 하는 말을 경일장에서 했어요. 그러니 이 개자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대개 개자를 썼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개 개자를 대개 하는 것보다 번역할 때 이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번역할 때. 그래서 이는 심체지명이 유소미진즉 여기서 심체지명 네 글자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심체지명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심체의 밝음 심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체를 뭘로 볼까요? 체는 지로 보고 심을 석의로 봐야 돼요. 여기서 체를 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잘못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체와 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우리 유학 철학에서 핵심 개념인 체와 용을 얘기했죠. 여기는 뭐냐면 심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심체가. 그러면 심체 지명은 뭐예요? 마음의 본체의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본체의 밝음. 그럼 우리가 상강령에서 뭘 배웠어요? 상강령에서 배운 게 뭐예요? 명명덕. 명명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명명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본체의 밝음이 명덕을 말하는 거예요, 명덕. 지금 명덕을 밝히지 못해서 미진한 바가 있어. 그렇다면 그 바란 바가 반드시 실제로 그 힘을 능히 그 힘을 써가지고 쓰지 못해가지고 써서 구차하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님이 있어. 자, 여기 다시 보죠. 심체의 마음 본체의 밝음이 미진한 바가 있다면 그 바라는 바가 반드시 능히 못함이 있어. 실제로 그 힘을 써서 쓰지 못해가지고 구차하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어. 복잡한가요? 명덕을 여기서 쉽게 말하죠. 명덕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 명명덕이 아직 제대로 안 됐어. 여기 요 구절은. 그러면 내 행의 마음이 바랄 때에 반드시 그 실제적인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구차하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게 돼요. 그러나 혹 이미 밝혔더라도 내 마음의 명덕을 이미 조금 밝혔더라도 이것에서 삼가하지 못하면, 여기 2차 자가 뭘까요? 어디에서 삼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필신기도. 자기 홀로를 삼가하는 그 부분, 나 홀로를 삼가하는 그 부분에서 삼가하지 못하면 그 바란 바가, 밝힌 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밝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덕에 나아가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뜻을 반드시 상장을 계승해가지고, 상장은 치지경물장, 그 치지경물장을 계승해가지고 통합해서 그것과 고찰한 연후에 그 용력의 시종, 용력이라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것. 그 힘을 쓰는 시종을 봄이 있을 것이니 그 차례를 어지럽힐 수가 없고 공부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성실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일장이. 자, 다시 보죠. 경에 말했다. 경일장에 말했다.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알을 극진히해라 하는 말이 있고, 또 말했다. 알미 이르른 뒤에 뜻이 성실해진다 하는 말이 있으니, 이는 마음 본체의 밝음이 미진한 바가 있다면 그 바란 바가 반드시 능히 실로 그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구차하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 이미 밝혔더라도 이 지점에서 삼가하지 않는다면, 필근기도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 거기서 삼가하지 않는다면 그 밝힌 바가 또 내 소유가 아니어서
내 것이 아니어서 덕에 나아가는 기초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의 뜻을 반드시 우의장, 경물치치장, 우의장을 기승해 가지고 통합해서 그것을 고찰한 연후에야 그 용력의 시종을 봄이 있을 것이니 그 차례를 어지럽힐 수 없어. 경물치지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성의장하고 그렇게 하는 그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공부를 빠뜨릴 수 없어. 이 성의장 공부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정심장 들어갑니다. 정심 수신, 정심. 자, 여기 보면 소의 수신이 수신 재정 기심은 어디 나올까요? 여기 있는 수신 재정 기심 6글자는 어디 나올까요? 경일장이 나오죠. 경일장이. 모든 전에서 맨 첫 구절은 다 경일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른 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자는 명사화 시킨다겠죠. 명사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 했죠, 자자가. 그것은 심유소 분치죠. 여기 보면은 신이 있는데 원문은 신이에요. 몸이 분치하는 바가 있은즉. 그랬더니 정자가 야, 그게 몸이면 말이 안 돼. 반드시 심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정자왈 신유지신 당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훈고라고 그랬죠, 훈고. 훈고 해보니까 자세히 찾아서 연구해보니까 여기 원문은 몸신자로 돼 있는데 몸신자로 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정자가 이건 반드시 마음으로 읽어라.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마음이 성낼 분자에다 성낼 지자예요. 성내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평정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성내면 마음이 평정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소공구주 두려울 공자에다 두려울 구자예요. 우리 지금 칠정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희로애락 애오욕 그러잖아요. 우리 육아에서는 희로애락 애구욕을 해요. 성리학에서는 오욕이라고 하지 않고 구욕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울 구자예요. 두려울 구자.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해요. 발음을 얻지 못한다는 건 평정심을 얻지 못해서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아할 호자에다가 좋아할 요자예요, 이게. 처음 글자는 이게 뭐라고 했지요? 나무에다가 종을 매달은 거예요. 그럼 악기예요. 악기를 땡땡 치면서 연주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즐거워져. 즐거울 낙자가 돼. 즐거운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좋아할 요자가 돼. 그래, 악으로 출발해서 락으로 가고 요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글자가 그래. 여기서는 좋아할 요자예요. 호요로 읽어야 돼. 좋아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근심할로 근심할 한자예요. 근심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가장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가 바르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흥분하고 기분에 막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결정을 못 해.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자, 다시 보죠. 이른 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성내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니라. 쉽잖아요, 이건. 네. 대학 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을 보죠. 정자왈, 신유지신, 신유라고 하는 두 글자에 있는 요 신유, 요 두 글자죠. 신과 유. 신유의 신은 마땅히 시임으로 써야만 한다. 시임이 되어야만 한다. 작자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않는 것을 당연이라고 그러죠.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 따지지 않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시임으로 써야 한다. 분치는 성낸다는 뜻이다. 이는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용이니, 이 용자를 붉은색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도 용을 뭐라고 봐야 한다겠죠? 체화용의 용이에요. 체화용의 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만약에 체를 찾는다면, 체는 언급이 안 됐지만 체를 찾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 성자. 여기 있는 분치, 공구, 호요, 우환, 요것은 전부 정이에요. 정. 이 정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이 나오게 된 소위는 이게 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을 우리가 칠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치, 공구, 호요, 여기 우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용이어서 이 네 가지는 정이란 말이에요. 정, 여기 있는 정, 요 정. 이 마음의 용이어서 사람이 능히 없을 수가 없는 바자이다. 사람마다 그런,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누구나 다 이건 다 갖고 있어. 분치도 있고, 공부도 있고, 호요도 있고, 우환도 있고, 성인도 있어. 성인도 이런 감정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그것이 있어서 하나라도,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지시되면서 지자죠. 있어서 능히 살필 수 없다면, 그러면 욕동정승하게, 욕심이 동하고 정이 승하게 돼요. 정이 승한다는 건 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기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수신하는데 아주 핵심된 마음의 공부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마음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정작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 그 관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욕동정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면 거기에 끌려가잖아. 아, 내가 지금 화내고 있네.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그런 걸 관찰하고 있으면 슬퍼하더라도 그 슬픔에 끌려가지 않고, 화내더라도 그 화내는 쪽으로 마음이 끌려가질 않아. 그것은 지금 뭔 말이냐면, 욕동정승이라는 건 화내면서 점점 화가 더 돼가지고서는 자기를 그냥 통제 못하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조학 공부, 육아의 정조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잘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행한 바가, 여기 있는 지금 분치, 공구 이런 거, 그 용, 그 정의 행하는 바가 혹 능히 그 발음을 잃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욕동정승이 돼가지고 어느 한쪽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음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정자께서 말씀하셨다. 신유의 신자는 마땅히 심자로 써야 한다. 분치는 성낸다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용이어서 사람이 능히 없을 수가 없는 바자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네 가지의 감정이 하나라도 그곳에 있어,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능히 살피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욕동정승이 돼야 욕심이 동하고 감정이 승해, 감정에 이끌리게 돼서, 그래서 그 용의 행한 바가 혹시라도 그 바르름을 잃지 아니하며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기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관찰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제어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 나 지금 굉장히 화내고 있네, 나 지금 굉장히 슬픈가 봐,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아에서 정작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시입니다. 요건 아주 유명한 시죠. 202태백. 여기 보면 고요할 정자죠. 밤야자고 생각사자. 정야하면, 이 정야 두 글자만 본다면 아까 단어 만드는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밤은 밤인데 고요한 밤이다. 네, 수식관계, 수식관계. 고요한 밤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고요한 밤에 하는 생각. 자, 이건 침상상자죠. 침상. 볼간자. 우리가 지금 여기 시를 읽다 보면 평칙법을 이제 여러분들은 우선은 평칙법 따지지 말고 고시 형태를 그냥 지라 했잖아요. 의미만 통하게. 시 짓다 보면 이 볼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편한 글자예요. 볼간자, 진할과자에서 많은 글자가 평성이 되기도 하고 측성이 되기도 해요. 저런 글자는 아무 데나 써도 돼. 그럴 정도로 굉장히 편한 글자, 이게. 여기는 지금 내가 측성으로 표시해놨는데 이건 평성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달월자가 나오면 월자 니을 받침. 제가 술, 떡, 밥 그랬죠. 술은 니을 받침 나오는 것. 떡은 기역 받침 나오는 것. 밥은 비읍 받침 나오는 것. 그건 무조건 평칙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무조건 측성이라 했어, 측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술떡밥은 즉석이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시집기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월광은 우리가 잘 아는데 달빛이죠. 여기 지금 의심할로 있잖아요. 시자는, 이 시자는 여기 지금 그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하고 똑같아. 비동사. 뭐뭐이다. 비동사고, 특히 지금 여기 이 시자 같은 경우는 비동사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의시하면은 뭐뭐를 의심하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서리상자고, 들것자, 머리두자. 그 다음에 이건 낮을 저자지요. 숙일저, 낮을 저, 그래. 자, 그러면 상전간월강하니 의시 지상상이라. 침상 앞에 달 빛을 보고 있어. 볼간자. 침상 앞에 달빛을 보니까 의시지상상이라. 의심컨대 땅 위에 서리인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빛이 땅 위에 서리인 것 같다. 달이 이렇게 떠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달빛에 의해서 땅이 하얗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주변의 경치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이거 첫 구절을 기, 승, 전, 결 그럴 때 기하고 승은 뭘 읊는다겠죠? 주변의 경치를 그대로 읊는 선경이라고 그래요. 선경. 시에서는, 우리 한시에서는 앞에 두 구절은 앞에 주변의 경치를 읊으면 돼. 주변의 경치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침상 앞에 달빛을 보니 아마도 땅 위에 서리인 것 같네. 얼마나 쉽게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뒷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고 결에서는
내 감정, 시인의 생각, 그걸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 후정이라고 그랬죠. 뒤에서는 정을 얘기한다. 머리를 들어서, 들 거잖아요. 머리를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달을 바라봤어. 머리를 들어 산 위에 있는, 여기 보니까 월광인데 철이 같아.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달을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고 나서 저도 사고양이라 머리를 숙여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네.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를 읽을 때 기하고 승은 이렇게 대우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전하고 결해서 대우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전하고 결을 대우법으로 썼어요. 들 것자, 숙일 젖자, 머리 두 자는 같은 글자를 썼고, 그 다음에 발할망자, 생각자, 산월과 고향, 이것이 지금 대우법을 됐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를 쓴, 내가 인용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시는 어떤 시를 짓든 간에 첩자가 있으면 돼. 중복되는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지금 중복되는 글자가 뭐예요? 달월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또 나왔잖아요. 또 머리 두 자가 또 겹쳤지요. 이렇게 원래는 근체시에서는 절대로 허용이 안 돼. 첩자는 한 번 쓴 글자는 다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고체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첩자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백이라고 하는 대시인이 정야사를 쓴 요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일반적으로 한문 시간에 배우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한 것이 빛광자하고 서리상자하고 고향향자가 평성의 양운목이에요. 변양자 그룹에 속해져 있는 평성에 변양자 그룹에 속해져 있는 같은 운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원시는 운을 어디만 붙이면 된다 했어요? 승하고 결의 끄트머리 글자만 운을 맞추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세 군데 붙였어요. 우리가 최치원 선생의 시 중에서도 그게 있죠. 뭐가 있죠? 등전 말리심이라 그거 하는 시. 그 첫 구절에 어떻게 나오죠? 두 번째 구절가 세로 소주음인데, 세로 소주음 아니 등전 말리심이라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금방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시를. 그것도 운을 세 군데 맞췄어요. 그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근체시로 결정되고 근체시의 형식이 완성되게 쓴 시는 그와 같이 세 군데 붙이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종원의 시도 그거잖아요. 천사는 조비절이요 만경은 인종멸이라 고주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그것도 세 군데 붙였어요. 창해 삼경인데 창해는 삼경인데 추풍유고음하니 세로 소주 창해는 세로 소주음이라 창해는 삼경인데 등전 말리심이라 그거가 이제 최고운 선생 시죠. 그것도 세 군데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원시에서 운이 세 군데 붙은 것은 대체적으로 근체시가 형성되기 전 당나라 초기에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군데 붙이지 않고 여기 있는 두 군데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호에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한유진에서 이제 호짓기를 하죠. 호짓기를 할 때 호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초에는 자기 동네
또는 자기 동네에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유적지나 뭔가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짓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호를 짓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호를 져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좋은 의미가 있는 게 좋아요. 호에는 좋은 뜻,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르기가 좋아야 돼. 호는 부르기가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남들이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져서 호를 짓는데 보통은 두 자로 많이 짓죠. 근데 세 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설원 그런 거잖아요. 난설원이라든지 뭐 세 자로 돼 있는 호가 많이 있죠. 세 자로 돼 있는 것도 그 누구야? 조선조 시대 유명한 그 시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서거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조선조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문권을 잡았다 그래. 문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대학 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시관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권을 잡았다 하는 양반인데 그분은 조선조 초기의 최대의 시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분의 시 중에는 정정정이 있어요. 호가 정정정이야. 같은 정자. 우리가 정자할 때 정자 세 개를 써가지고 정정정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사가정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호는 그렇게 여러 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짓기도 하는데 그 호를 질 때는 대체적으로는 친구들이 져주거나 부모님이 져주거나 선배가 져주거나 선생님이 져주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져줄 때 반드시 자호를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호를 질 때도 자호도 많거든요. 조선조 시대에 스스로 자기 호도 많이 써요. 그럴 때 그 호를 짓고서는 그 호가 담고 있는 뜻을 반드시 쓰세요. 그것을 우리가 호기라고 그래요. 호기. 그 다음에 조선조 시대에는 20살 되면은 뭘 하죠?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 그걸 관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에서 관, 혼, 상, 제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예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날은 관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관례를 치르면 반드시 뭘 지어주냐면 자를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자는 보통 이제 이렇게 관을 이렇게 옛날엔 갓을 쓰잖아요. 관하고 치포관하고 그 관, 머리에 쓰는 관 종류 세 가지로 옮겨 써가면서 그러면서 그 관례식을 해요. 관례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소학책에 나오는데 관례식을 하면 그때는 꼭 뭐냐면은 어렸을 때의 아명은 놔두고 앞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할 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걸 자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는 20살에 관례식을 하면서 자를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자라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를 줘주면 그 자에 따른 의미를 풀이해서 설명해주는 기문을 써줘. 그걸 자설이라고 그래, 자설. 자설을 써주는데 오늘날은 그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이제 호를 지니까 호를 질 때는 반드시 그 기문을 쓰는데 자기가 자기 자호를 짓더라도 이 호는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줘야 돼. 그래서 호에는 일반적으로 남이 써줄 때는 그럽니다. 내가 호를 써주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어. 이런 관계야. 그 다음에 너를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의 성품은 어떻고 아니면 성품을 논하기 어려우면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 너는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공헌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호를 져주는 거야. 그런데 이 호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 이 호로 불려가면서 살을 때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어.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간단하게 요즘 또 마침 호를 누가 하나 줘달라 해서 그걸 호기를 어제 그저께 한 이틀 동안 또 열심히 써봤어요.
여기 보면 지금 가원기, 지헌기, 온규당기 뭐 이렇게 있네요. 가원기를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이 한문으로 이제 가원기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번역문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아원 주식회사라고 이제 사장이에요. 이제 내 후배고 고향 후배고 그래. 그래서 이거 보면 아원 주식회사 사장 이용복은 나의 고향 후배자 절친한 친구이다. 약간의 서간 권영쌤 문화에 들어가 피리리 풍류를 일깨웠고 이어서 간원과 가산 두 학사의 연주법을 터득하여 대전양제 줄평에 피리를 잡고 두 주연주자가 되어 마침내 일가의 소리를 이루어 더욱 선음으로 칭찬하였다. 아, 그 소리가 신령스럽고 오묘하여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해놓고 또한 일찍이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보살폈고 덕성이 인자하고 자비로워 선행을 널리 베풀었으나 남들이 알지 못해 군자의 풍모를 훌륭하게 이루니 시간이 흐르자 그 덕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가운데 옛날 한국음악과 학생이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러한 덕을 기려 10년 전부터 호를 지어주려 하였으나 미천한 학식과 부족한 재능이 스스로 부끄러워 그 덕을 다 표현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근래 이순의 나이가 지나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원이라고 호를 지었다. 그러면 가는 무엇인가? 가는 피리의 다른 이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리는 또 뭘로 만든다? 재료는 대나무이다. 그래 대나무의 성질은 곱고 정직하며 군자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대나무란 무엇인가? 이른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라 한다. 그 모습이 풀과 같다 하지만 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나무에 대한 것을 쭉 써요. 그러고서는 대의 색은 푸르니 그 색을 보고 푸르름으로써 단정함을 얻으면 문체에 있는 선배에 가깝고 대나무의 성품은 고드니 그 성품을 본받아 고둠으로써 몸을 세우면 강직하고 의로운 선배에 가깝고 이런 대나무에 대한 좋은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 다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피리에 있어서는 대나무와 같은 군자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가원이라 해서 원에 대한 뜻을 설명해줘요. 원은 덕을 쌓는 곳이다. 설문해제 이르기를 원은 물건을 쌓는 곳이다. 이렇게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지극한 덕을 쌓는 것이 끝내 어디를 향하는가? 정확히 덕을 중시하는 이유는 화에 있으니 화는 바로 음악의 근본이다. 이 사람은 피리로 풍류 소리를 조화롭게 하여 인간의 화합을 그려내며 정확히 큰 뜻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원이라고 호를 지으니 그 소리는 피리처럼 맑고 빼어나며 덕은 정원처럼 무성하여 정확하게 화합하는 덕을 구현하고 문화의 주철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아, 내 친구 홍복이여, 더욱 분발하고 힘써 덕업을 힘써 넓히고 풍류를 창생하게 하며 오래도록 즐거운 장수와 무궁한 영화를 광해를 누리기를 기원한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문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 같이 서당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한문으로 문장을 짓는 거고, 이건 한문으로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글로 쓰셔도 돼요. 한글로 쓰시더라도 그것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이제 호를 지면서 우리 한유진에서는 호를 지면서 하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자호를 줬어요. 그러면 자호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써놔야 돼. 그러고서는 호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호기를 줘서 이제 줘.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호거리라는 걸 해야 돼. 호거리. 호거리는 뭐냐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를 내 호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 그러다가 술과 떡과 고기를 갖춰서 이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고 앞으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호거리라고 그래요. 호거리. 그렇지 않으면 호가 내가 이제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줬다 하더라도 그 호가 사장이 되고 안 불려져.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좀 써야 돼. 내 호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러줘. 그러려면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그 호 뜻이 뭐야?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기를 반드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우리 호를 짓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의진에서 호를 짓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아, 누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 계시구나. 예, 굉장히 좋은 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저하고 글 읽는 분들은 반드시 호를 짓고, 그러잖아. 그렇게 호기를 쓰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떡이라도 돌려가면서 내가 이제 호가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불러달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이 좋은 문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호를 지라는 것이 그런 좋은 뜻으로 내가 불려지다 보면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해요. 이해하셨죠? 예, 오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입니다. 여기 한 주 쉬면서 시가 안 되면 시상이라도 써서 저한테 이메일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거기다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시상이 좋은 것은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옮겨드리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자, 우리 선생님께 다 같이. 자, 업!